한 사람의 힘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을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미국 스포츠 전문가가 손흥민을 보고 완전히 무너진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시면 패배한 경기에서 관중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낸 그 충격적인 순간까지 여러분은 절대 자리를 뜰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리사 김입니다. LA 최대 스포츠 라디오 방송국에서 15년째 제작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포츠라고 하면 세 가지죠. NFL, NBA, MLB. 이 세 개가 전부입니다. 축구.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 밖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는 절대 메인이 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특히 아시아 선수들은 더 그랬습니다. 피지컬이 부족하다, 파워가 약하다, 결국 반짝 인기일 뿐이다. 그게 제가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리사, 이번 주말 손흥민 경기 생중계 맡아. 청취율 데이터를 보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손흥민이 뛰는 경기만 나가면 청취율이 폭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축구 중계의 3배, 4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저는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NFL 시즌도 아니고 왜 축구를 메인으로 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회사 방침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당일 아침, 저는 일찍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였습니다. 경기 시작까지 아직 5시간이나 남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경기장 앞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태극기를 든 사람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가족들, 심지어 한글로 쓰인 응원 피켓까지. 전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팬들이 LA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미 매진됐어요. 새벽 5시에 다 팔렸습니다. 새벽 5시에 표가 다 팔렸다고요? NFL 결승전도 아니고 정규 시즌 축구 경기가 말입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는데 한인타운 상인들이 보였습니다. 손흥민 굿즈를 파는 노점들이 즐비했죠. 한국 라면, 한국 과자, 태극기, 유니폼. 모든 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덕분에 우리 가게 매출이 3배 올랐어요. 저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석은 빈틈없이 가득 찼고 사람들의 열기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계 부스에 앉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대단한 선수일까? 골 하나 넣으면 다들 환호하겠지만 그게 다 아닐까? 저는 NFL의 거친 태클, NBA의 화려한 덩크슛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축구는 느리고 지루하고 점수도 잘 안 나는 스포츠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경기가 시작되고 단 5분 만에 제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첫 터치. 공이 발에 붙은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3명의 수비수가 달려들었죠. 보통 선수라면 공을 빼앗기거나 패스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한 명을 페인트 모션으로 제쳤습니다. 두 번째 선수를 스피드로 따돌렸습니다. 세 번째 선수가 몸으로 막아섰지만 손흥민은 이미 슈팅 자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쾅! 공이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골은 아니었지만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환호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제가 아는 축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NFL의 파워풀함, NBA의 스피드, MLB의 정확성을 모두 가진 선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요. 경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손흥민을 보면서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장이 들썩인다는 겁니다. 패스 하나, 드리블 하나에 관중들이 환호했죠. 이건 제가 15년간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NFL에서는 터치다운을 해야 환호합니다. NBA에서는 덩크슛이 나와야 일어서죠. MLB에서는 홈런을 쳐야 박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공을 잡기만 해도, 뛰기만 해도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게? 저는 중계부스에서 계속 메모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요. 그때 옆에 있던 베테랑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리사, 저 선수 보이죠? 저게 진짜 축구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해설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 선수는 골을 넣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경기 전체를 지배하는 게 목표죠. 그 순간 손흥민이 또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수비수 4명이 압박을 들어왔죠. 보통 선수라면 뒤로 빼거나 옆으로 돌렸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진했습니다. 한 명을 왼쪽으로 속였습니다. 두 번째 선수를 오른쪽으로 제쳤습니다. 세 번째 선수가 몸을 던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스루 패스를 동료에게 연결했습니다. 동료가 슈팅을 했고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골은 아니었지만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손흥민은 혼자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를 살리는 선수였던 겁니다. 해설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게 바로 손흥민의 진짜 가치입니다. 골이 아니라 플레이메이킹이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점수는 0대0. 골은 없었지만 경기장은 뜨거웠습니다. 중계부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방송사 제작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도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죠. 리사, 청취율 봤어요? 미쳤어요. 우리 방송국 역대 최고 기록이에요. 손흥민 경기는 무조건 중계해야 해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우연히 한국계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계셨죠.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경기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자, 아들과 함께 왔어요. 우리 가족 3대가 함께 온 거죠. 3대요? 네, 손자는 8살인데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시작했어요. 아들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손흥민 덕분에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중계부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의 압박이 더 거세졌습니다. 손흥민에게만 2명씩 붙었죠. 어떻게든 막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패스했습니다. 더 강하게 슈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저 정신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해설자가 대답했습니다. 저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포기를 모르는 선수죠. 그때였습니다. 손흥민이 왼쪽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5명의 수비수가 에워쌌습니다. 5명입니다.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1명을 제쳤습니다. 2명을 스피드로 따돌렸습니다. 3명째가 태클을 시도했지만 손흥민은 이미 슈팅 자세였습니다. 쾅! 또다시 골대를 강타했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베컴도 메시도 만들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손흥민의 팬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경기는 후반 30분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지쳐 보였죠. 그런데 손흥민만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비까지 뛰어내려가 공을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격으로 전환했죠. 저는 중계부스에서 타이머를 확인했습니다. 후반 38분. 이미 90분 가까이 뛰었는데도 손흥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저 선수, 체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NFL 선수들도 쿼터마다 쉬어야 합니다. NBA 선수들도 교체되며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손흥민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대팀이 역습을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손흥민이 있던 위치는 상대 진영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보통 공격수라면 그냥 걸어서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력 질주로 자기 진영까지 뛰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상대 공격수에게서 공을 끊어냈습니다. 깨끗한 태클이었죠. 경기장이 또다시 환호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프로입니까? 옆에 있던 젊은 스태프가 말했습니다. 리사, 저 선수 때문에 저도 축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네, 전에는 축구가 지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았으니까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축구를 무시했던 제가 지금은 손흥민의 모든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42분. 손흥민이 중앙에서 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6명이 압박을 들어왔습니다. 6명입니다. 상대팀이 완전히 손흥민만 막으려고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주변을 확인했죠. 그리고 환상적인 힐 패스를 뒤에 있던 동료에게 연결했습니다. 동료가 슈팅을 했고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세컨드 볼이 나왔죠. 또 다른 동료가 슛을 때렸습니다. 골. 경기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환호가 터져 나왔죠. 저는 중계부스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골을 넣은 건 다른 선수였지만 그 골을 만든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해설자가 외쳤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6명의 압박을 침착하게 풀어내고 어시스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상대팀은 혼란에 빠졌고 동료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에이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5분이 남았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상대팀이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필사적이었습니다. 골키퍼까지 올라왔으니까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상대팀 공격수가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가 간신히 펀칭으로 막아냈습니다. 공이 중앙으로 떨어졌죠. 그 순간 손흥민이 달려들었습니다. 공을 잡았습니다. 앞에는 텅 빈 골대가 있었죠. 상대팀 선수들이 전부 공격에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누구라도 슈팅만 하면 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슈팅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더 확실한 각도를 만들어준 겁니다. 동료가 골을 넣었습니다. 2대 0. 경기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 선수는 개인 기록보다 팀을 생각하는구나. 해설자가 말했습니다. 저게 바로 손흥민의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동료를 생각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NFL에서도 NBA에서도 MLB에서도 본 적 없는 플레이였습니다. 개인 영광보다 팀의 승리를 선택하는 선수. 손흥민은 그런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2대 0 승리.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골 모두 손흥민이 만든 것이었죠. 경기장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선, 선, 선. 저는 중계부스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한 선수는 기록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요. 경기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저는 중계부스를 나와 경기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관중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사람들은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주차장 정체를 피하려고 서두르죠. 그런데 이날은 달랐습니다. 5만 명의 관중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경기장 가장자리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 젊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선수 봤지? 저렇게 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거란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저도 손흥민처럼 될래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꿈을 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경기장으로 나왔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개인 기록으로는 특별할 게 없었죠. 그런데 5만 명이 그를 위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관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인사했죠. 관중들의 환호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경비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광경 자주 보나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0년째 이 경기장에서 일하는데 처음 봅니다. 처음이요? 네, 보통은 경기 끝나면 다들 바로 나가거든요. 이렇게 남아있는 건 정말 처음입니다. 저는 다시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었죠. 지친 기색도 없이 웃으면서요. 한 할머니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우린 골을 보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손흥민을 보러 왔어요. 저 정신, 저 자세, 저 헌신을 보러 온 거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제 손자가 한국계인데 학교에서 놀림받을 때가 많았어요. 아시아 애들은 약하다고요. 그런데 손흥민을 보고 나서 달라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한다더군요. 나는 한국인이라고요. 저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흥민이 바꾼 건 경기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자존감이었습니다.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중계부스로 돌아왔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스태프가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리사, 이거 보세요. 청취율 그래프였습니다. 평소 축구 중계의 4.7배였습니다. 우리 방송국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스태프가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도 확인했습니다. SNS 반응이었죠.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모두 손흥민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예술이다. 골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보여준 선수. 내 인생 최고의 경기였다. 댓글들이 끝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축구 팬이 아닌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는 축구 안 보는데 손흥민은 본다. NFL 팬인데 오늘 처음으로 축구 경기 봤다. 손흥민 때문에 축구가 좋아졌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이 스포츠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제작자가 들어왔습니다. 리사, 한인타운 가봤어요? 아니, 왜요? 지금 난리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서 교통이 마비됐다고요. 저는 즉시 차를 몰고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난리였습니다. 손흥민 벽화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죠. 상점마다 손흥민 관련 상품이 품절이었습니다. 한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의 3배예요. 예약이 한 달 뒤까지 꽉 찼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바꾼 건 경기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였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 손흥민의 플레이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흥분한 표정이었죠. 리사 봤어요? 뉴욕 타임스에 났어요. 한 동료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LA를 바꾸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썼더군요. 손흥민은 골을 넣지 않았다. 하지만 경기를 지배했다. 그의 존재만으로 5만 명이 열광했고 도시 전체가 움직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가 보니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리사, 어제 청취율 봤습니다. 대단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손흥민 경기는 전부 우리가 중계할 겁니다. 당신이 총괄해 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축구를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축구 중계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손흥민이 LA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요. 저는 회의실을 나와 즉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인타운으로 향했죠. 어제 만났던 식당 주인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바쁘시네요? 주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손흥민 경기가 끝난 뒤로 계속 일해요. 얼마나 바뀌었나요? 매출만 3배가 아니에요. 직원도 늘렸고 메뉴도 추가했어요. 주인이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청년, 어제 새로 뽑은 직원이에요. 실업자였는데 이제는 일자리가 생겼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 선수의 영향력이 일자리까지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전에는 한국 사람들만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인, 멕시코인,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다 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백인 남성이 김치찌개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게 손흥민이 먹는 음식이죠? 정말 맛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손흥민이 음식 문화까지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른 상점들도 방문했습니다. 한국 라면을 파는 가게는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한국 과자 가게도 마찬가지였죠. 한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먹는다고 하면 다 팔려요. 신라면, 새우깡, 초코파이 전부요. 저는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전파였습니다. 경제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긍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학교도 방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요즘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전에는 한국인이라는 게 부끄러운 아이들이 많았어요. 영어 이름을 쓰고 한국말 쓰기를 꺼려했죠. 교장 선생님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당당하게 한국 이름을 쓰고 한국말을 자랑스럽게 해요. 교장 선생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손흥민 한 사람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흥민이 바꾼 건 경기 결과나 경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 세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들. 축구는 미국에서 안 된다. 아시아 선수는 부족하다. 손흥민도 결국 반짝일 뿐이다. 그 모든 게 틀렸습니다. 손흥민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경기 이후 3일간의 통계였죠. 한인타운 방문객 수 5배 증가.
한국 식당 예약률 400% 상승. 손흥민 관련 상품 판매량 10배 증가.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가 200% 늘었다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변화가 이렇게까지 클 수 있다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한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요. 일주일 뒤 저는 특집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다시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과 직접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솔직히 떨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축구 선수를 이제는 존경하게 됐으니까요. 대기실에서 손흥민을 처음 봤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카메라가 준비되고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흥민 선수, LA에서의 반응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하죠. 하지만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냥 일을 했다고요? 네, 축구 선수니까 축구를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요. 저는 그 대답에 놀랐습니다. 5만 명을 열광시키고 도시 전체를 바꿔놓고도 그저 당연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했는데 아쉽지 않으셨나요?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팀의 승리요. 그리고 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손흥민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골을 넣든 안 넣든 팀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장에 온 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개인 기록보다 팀을, 영광보다 팬들을 생각하는 선수. 이런 선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한인타운 경제가 살아났다는 걸 아시나요? 손흥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매출이 3배 올랐고 일자리도 늘었어요. 모두 선수님 덕분입니다. 손흥민이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그건 제 공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계기를 만든 겁니다.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팬들이 있고 지역사회가 있고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멈추고 손흥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축구 선수 그 이상이었습니다. 리더였고 롤모델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손흥민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계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손흥민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아시아 선수라고 무시받았고 피지컬이 약하다고 비웃음 당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했고 더 노력했어요.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카메라 뒤에서 스태프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촬영이 끝나고 저는 손흥민과 악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수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손흥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요? 네, 저는 축구를 무시했어요. 편견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선수님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기록이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걸요. 손흥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리사 씨, 이건 제 힘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축구의 힘이죠. 축구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요. 인종도 국적도 언어도 상관없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힘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진짜 변화를 만든 건 여러분입니다. 믿어준 사람들이요. 저는 그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방송국으로 돌아와 프로그램을 편집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 한인타운의 변화, 아이들의 반응 모두를 담았죠. 프로그램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만든 기적, 손흥민과 LA. 방송이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이 우리 방송국 역사상 최고를 기록했죠.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손흥민은 진짜 영웅이에요. 우리 아이가 이 프로그램 보고 축구를 시작했어요.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선수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걸요. 편견을 깨고 꿈을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손흥민이 그걸 증명했구나. 그리고 저 같은 사람도 바뀔 수 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해시태그 7장.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손흥민 경기를 중계했고 축구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죠.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시각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보게 됐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또 다른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리사, 다음 달에 손흥민 특별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어떤 이벤트입니까? 한인타운에서 팬미팅을 열 겁니다. 당신이 진행해 주세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준비에 들어갔죠. 한인타운 상인회와 협력해서 장소를 정했습니다. 큰 광장이었는데 5,0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던 겁니다. 우리는 추첨으로 5,000명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벤트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오전 8시인데도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한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을 직접 보는 건데 늦을 수 없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흥민 선수님 보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다고 할 거야. 우리 손자에게 꿈을 심어줘서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후 2시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광장은 인산인해였습니다. 5,000명이 빈틈없이 들어찼고 밖에서도 수천 명이 지켜보고 있었죠. 저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광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선, 선, 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태극기가 흔들렸고 아이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손흥민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미팅이 아니었습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는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였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저는 학교에서 작다고 놀림받아요. 그래도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손흥민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물론이죠.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손흥민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크면 돼요. 마음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이에요. 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손흥민이 아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약속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광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제 남편이 한인타운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선수님 덕분에 손님이 늘었고 이제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 동네가 살아있는 거예요. 손흥민이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냥 축구를 할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여러분이에요. 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는 분들이요. 광장이 또다시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질의응답이 끝나고 손흥민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손흥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까지 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손흥민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뭐든 가능해요. 5천 명의 관중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대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보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수천 명의 마음을 움직이는 순간. 그것도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진정성으로요. 이벤트가 끝나고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손흥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웃었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이런 분들 덕분에 제가 축구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안고 사는 게요. 손흥민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그게 제 역할이에요. 역할이요? 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요. 해시태그 8장. 6개월이 흘렀습니다. LA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흥민 효과는 계속되고 있었고 오히려 더 커지고 있었죠. 저는 이제 축구 전문 제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NFL과 NBA만 고집하던 제가 말입니다. 어느 날 저는 옛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리사, 솔직히 말해봐. 6개월 전에 손흥민 이야기하면 비웃지 않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완전히 무시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제게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저는 15년간 스포츠를 다뤘지만 진짜 스포츠가 뭔지 몰랐어요. 진짜 스포츠요? 네, 스포츠는 기록이 아니에요.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바뀐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인타운 경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빈 상점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 새로운 식당들이 생겼죠. 관광객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손흥민 벽화를 보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국계 아이들이 당당해졌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로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죠.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대요.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팀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뭉클했습니다. 손흥민이 바꾼 건 현재만이 아니었습니다. 미래였습니다. 다음 세대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에 편견 없이 다가갑니다. 다른 스포츠도, 다른 문화도, 다른 사람들도요. 손흥민이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편견은 가능성을 죽인다.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 제 인생이 바뀐 바로 그곳이요. 경기장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손흥민 경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중계 부스에 앉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둘러봤습니다. 6개월 전과 똑같이 5만 명이 가득 찼습니다. 태극기가 휘날렸고 사람들이 환호했죠.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6개월 전에 저는 이 광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람들은 골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손흥민을 보러 온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동료를 생각하는 마음을, 겸손한 태도를, 그리고 무엇보다 꿈을 이룬 사람의 모습을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이 뛰었습니다. 여전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수비수 3명을 제치고 완벽한 패스를 연결했죠. 골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기장은 열광했습니다. 저도 중계부스에서 환호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경기가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이겼고 관중들은 행복했습니다. 저는 중계를 마치고 경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인타운으로 차를 몰았죠.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식당마다 손님들로 가득했고 상점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잠시 걸었습니다. 손흥민 벽화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에도 봤던 바로 그 벽화였죠. 하지만 지금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변화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능성의 메시지였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사는 거란다. 어떡해요, 할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남을 생각하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진짜 유산은 기록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꿈이라는 걸요. 저는 차로 돌아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오늘도 손흥민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한 번 증명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개월 전에 저에게 이 말을 했다면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심입니다. 집에 도착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같은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손흥민을 보고 꿈을 키우는 아이가 있을 겁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진 할아버지가 있을 거고요. 포기하려던 사업을 다시 시작한 상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편견을 깨고 새로운 세상을 본 사람도 있겠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손흥민에게 배운 것 한 사람의 진심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날 밤 저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6개월 전 편견으로 가득했던 제가 사라지고 새로운 제가 태어났습니다. 손흥민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골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헌신으로, 겸손으로 감동시켰죠.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LA가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그날을요. 우린 골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을 보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 모두는 변화했습니다. 그 한 명이 만든 변화는 경제와 문화를 되살렸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되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